안녕하세요, 호랭입니다. 우리의 일부 주인공 상군. 여전히 상군의 팬층은 두텁고 어떤 형태로든 상군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팬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 상군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가 드디어 좀 공개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연재분 2부 131화 얼음굴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 동영상 설명에 웹툰 링크가 있으니까 먼저 그거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상군의 죽음을 다시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영의 시 하나를 작살낸 상군이 일영과 맞닥뜨렸고, 일영이 자신의 옛 주인 아린과 똑같이 생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일영에게 맞으면서도 마치 아린을 만난 것이냐 반격할 생각도 안 하고 순순히 올라간 던진 창에 심장을 맞아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상군의 죽음을 두고 죽었다, 안 죽었다를 놓고 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안 죽었다고 볼 여지도 많은 게, 일단 상군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여우구슬이나 재생벌레를 먹은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술법을 쓰면 장기가 뒤틀린다는 설정도 있어서 실제로는 심장에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상군의 죽음은 확실하다고 보는데, 당시 일영도 그랬고 일영의 시들도 계속 말하듯이 스스로 목숨의 끈을 놨다 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걸 일영이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영 같은 경우는 죽은 것을 감지해서 시를 만드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영이 죽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일단 죽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확실히 상군은 일단 죽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군이 죽고 난 후에 반년이 지났고요. 이제는 상군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군 시체의 행방을 두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용이 비구름 속에서 내려와서 상군의 시체를 옮겼다, 혹은 무두리사부가 데려갔다, 이것도 이런저런 썰이 엄청 많았었는데, 저는 상군의 시체를 가져간 인물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태, 두 번째는 베르텐게, 그리고 세 번째가 일영입니다. 먼저 왕태를 생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태는 상군의 부탁을 받고 아랑사가 들어있는 망태기를 갖고 도망갔죠. 그러다가 일영의 시한테 잡혀서 망태기를 놓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상군에게 망태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러 돌아갔을 것이고, 돌아갔더니 상군이 죽어 있어서 그의 시체를 옮겨서 자신들의 거처인 병란도로 데려갔다는 예측이 가능하죠. 왕태의 피지컬이라면 상군의 시체를 옮기는데 충분했을 것이고요. 다만 이 가설은 이 왕태의 대장인 무골이 상군에게 원한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푸른 늑대의 간부 베르텐게입니다. 베르텐게는 홍위부와 함께 풍을 리타이어 시켰지만 부상을 입어서 흰눈썹의 성 근처에 쓰러져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회복했을 때 베르텐게는 분명히 동족인 푸른 늑대들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서 흰눈썹의 성으로 갔을 겁니다. 어쩌면 거기서 상군을 발견하고 베르텐게가 상군의 시체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베르텐게가 상군을 들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옮길 만한 그런 피지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푸른 늑대의 제 대장인 버르테가 아랑사를 찾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랑사의 보호자인 상군이 죽었다면 슬프긴 하겠지만 상군을 꼭 다시 살려야 될 만한 동기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지막 가능성은 일영입니다. 원래 일영은 상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흰눈썹의 부활을 통해서 상군이 흰눈썹의 성을 수백의 수인병을 다 물리치고 성을 혼자 털어버렸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다가 이 율죽에 박혀서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시를 만들까? 라며 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놈을 살렸다간 되려 자신에게 타격이 크다면서 생각을 좀 접었죠. 그런데 왜 일영이 시체를 가져왔냐? 저는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82화, 이게 마지막 화인데요. 이 흰눈썹의 수하들로부터 이 상군에게 흰눈썹이 성이 털린 것이 이거 사실이다라는 말을 재차 듣습니다.
그래서 개소리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다가 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를 보고는 진짜라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화면에 보시는 이령의 눈빛이 저놈이 진짜 그렇게 강한 놈이란 말이야? 라면서 군침 흘리는 눈빛일 수도 있고요. 뭐 당장의 상군이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시체만 일단 옮겨 놓자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상군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령이 시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추호를 시를 만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요. 결국 항마병 그 4인방 중에 한 명을 시로 만들었죠. 이 멍청한 그 내눈박이들보다는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할 그 인재들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이 산군만한 그런 시체를 앞에 두고 내버려 두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부 131화에서 산군의 행방일 수도 있는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령이 얼음굴에서 어떤 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간을 보는 모습인데요. 짐승 한 마리가 감당이 안 된다며 내가 기력이 쇠해졌나 이렇게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눈박이 시들을 다 정리하면 될지도 모른다면서 얼음굴을 걸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호영 세계관에서 이령이 감당이 안 될 만한 시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산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커가 있죠. 그 중에 이령이 얼음굴에 보관하고 있는 건 산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황을 봤을 때 이령이 산군의 시체를 보관할 동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커의 시체를 이령이 갖고 있을 가능성은 약간 어거지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죠. 예를 들면 이령이 조선 조정과 옆줄이 있어서 무커의 시체를 얻었다든지 이런 추가 설정 없이는 이령이 무커의 시체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적고 또 이령이 갑자기 무커의 무엇에 끌려서 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도 전혀 나온 바가 없죠. 치밀하게 이 떡밥을 설계해 나가는 작가님 특성상 저는 그 시체가 상군이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상군이 부활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그 세력의 사이드로 부활할 것인가도 좀 중요한 문제였었죠. 만약에 부활해서 이제 빠르의 그런 어떤 조력자처럼 빠르의 편에 서게 된다면 자칫하면 이제서 겨우 주인공으로 자리 잡은 빠르의 위치가 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캐릭터를 이 변화무쌍하게 가져가시는 이 작가님 성향으로 봤을 때 이 빠르를 지금 악독한 폭군에서 또 이제 선한 리더로 변화시키는 중이기 때문에 상군을 되려 흑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빠르와 반대되는 세력으로 부활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령이 상군을 부활시킨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아린과 이령이 같은 외모의 같은 집안이지만 서로 다른 세력으로 대립하듯이 상군과 빠르도 형제지만 이 같은 편이 되기보다는 이 적으로서 대립하는 것이 이 호랑이 형님의 스토리 구조, 균형상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